네, 안녕하세요. 아동 공무사용과정 평가 지표 가이드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2019년도에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2020년도로 이제 1년 미뤄졌죠. 그래서 제 평가 지표가 2019년도에 만든 거라서 그 기간이 약간 틀리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기간 외에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목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항목들 A, B, C 이런 항목들에 대한 이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은 평가 지표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것도 화면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주시고, 이런 것들이 평가 지표에 들어갔어. 아동 5대 의무 교육, 시설 교육, 상담, 회의록, 이런 모든 일지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한 정보를 좀 저희가 볼 텐데, 30일 안에 이것들을 저희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업무들을 해왔다는 기본 가정하에 평가 지표는 이제 평가를 받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30일 안에 할 수 있는데, 우선 쉬운 것들, 시설 환경에 대한 것들은 쉽죠. 사진을 찍고 아동 학습 지원하는 거 쉽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게 있어요. 후원금이나 이런 예산에 관련된 돈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찮은 것이 있어요. 저는 귀찮은 것에 교육을 넣는데, 솔직히 우리들 알잖아요. 하지만 그것들 매년마다 계속 반복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저는 귀찮다라고 생각해서 귀찮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일지 해야 되는 거, 매달마다 드림시아 통장에 넣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4가지를 좀 분류했고, 핵심은 뭐냐? 30일이면 저희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오늘 봤어요. 그리고 이제 7월달에 이제 7월, 8월달에 이제 평가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 전까지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평가 지표에 해당되는 문서들을 정리해 놨고요. 근데 단순히 이런 항목들이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예시까지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봐도 다 이 책만 있으면, 이 강의안만 있으면, 이 PPT만 있으면 모든 문서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평가 지표에 관한 정보, 제가 실습 가이드북이 있고요, 평가 지표 가이드북이 있고요, 문서 가이드북이 있고요, 또한 여기에 회계 및 행정 가이드북, 즉 여러 책들 총 5권의 가이드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동이 되게끔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다른 가이드북 내에서 이제 문서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하는 거죠. 한 것만 보세요. 다 받아라. 이제 평가 지표를 만든 이유인데, 제가 4년 동안 지부장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지식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버릴 데가 그러니까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만 알고.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이드북이 없잖아요. 없다고 칠게요. 물론 엄청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가이드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쓸 수가 없다 보니 없다고 할게요. 그래서 가이드북이 없어서, 그 다음에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보답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차피 저도 평가 지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가이드북 만들자. 그리고 신규 시설, 가장 안타까웠던 게, 신규 시설은요 정보를 얻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아는 그룹홈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신규 시설은 아는 그룹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부장이 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 많이 알려보게 되니 그런 사정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신규 시설들을 위해서, 그리고 틀을 제시하려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내가 하자. 이게 인증을 받던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제시하자. 참고로 여기는 가장 기본 틀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가장 좋은 틀로 저는 제공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겸손해야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 틀을 이제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평가 지표에 있는 모든 예시 서류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만들어서 넣었지만 여기는 가장 최소한의 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2016년도에 평가위원을 했는데요, 만점인 그룹폼을 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경험을 했죠. 아, 내가 만든 건 가장 밑단계였구나. 만점 받은 그룹폼들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오픈을 하고 싶었으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A 항목부터 볼 건데요. A 항목은 쉬워요. 하지만 기본이고요. 꼭 점수를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시설의 환경 및 안전이에요. 자, 유해하지 않은 환경, 당연한 거겠죠.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 즉 화장실 2개 있어야 되고, 책상, 뭐 애들 공부할 수 있는 거, 애들이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편안하게 가정처럼 꾸며져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서랍장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 책상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은 평가 지표상 안에 A1-의 항목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단어로서만 아니라 추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A1-에 이런 내용들이 몇 항목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읽어가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사진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굳이 와서 볼 건데 왜 사진을 넣어야 됩니까? 근데 나중에 보시면요, 우리가 평가지표 책을 제가 만들었듯이 여러분도 책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평가원에서 왔을 때 준비 잘 됐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 항목은 사진 안 찍었어요, 그냥 알아서 봐주세요 하는 것보다 A 항목도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라는 식으로 책을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집 사진일 수밖에 없고요. 네, 저희 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유해하지 않은 환경, 그냥 앞에 있는 부분 찍었어요. 어디를 찍어도 유해하진 않거든요.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 저희 집 거실 찍었고요. 개별 서랍장, 개인 책상 다 찍어서 예시로 올려놨고요. 두 번째, 개인 컴퓨터, 그 다음에 취사 장비, 화장실, 그다음에 방충망 있는지, 방범창 있는지. 참고로 저희 집은 방범창은 없어요. 하지만 6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방범할 수 있는 그것들을 사야 되는데, 모션에 가보면, 그러니까 뭐 인터넷 쇼핑몰에 가보면 방범이라고 치시면 창문을 방범할 수 있는 작은 물품들이 있어요. 얼마 안 해요. 그것들을 사서 이제 사진에 찍어주시면 돼요. 방범창이 없으면 그런 것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잘 항목들에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A2 항목에 가시면요,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 체계 구축이에요.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다운받아야 됩니까? 소방과 관련된 그 사이트인데 책에 나와 있고요. 거기 가서 이제 다운을 받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떼어버리세요. 우리 그룹폼에 해당되는 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떼어내가지고 가장 간략하게 한 거, 그래서 예시 같은 거 다 넣어가지고 책에는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꼭 그게 기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다 똑같아요. 응급 대처 매뉴얼이 그룹폼들이 다 똑같은 매뉴얼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만든 건데 혹시 부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래서 꼭 찾아보시라고 하시면 되고요. 비상연락망도 항상 있어야 돼요.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병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저희는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것도 예시도 당연히 넣어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응급상황 예방 교육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모두 할 때는요, 계획서, 일지, 평가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응급상황 예방 교육을 강사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강사가 오시면 10만원이에요. 최소 1시간에 못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터넷이 있고
또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계획서, 일지, 평가서를 만드는데 당연히 예시도 넣어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화재 등 안전사고 모의훈련도 있어야 돼요. 응급상황도 있어야 되고 응급상황 예방교육도 있어야 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도 있어야 된다고? 네, 있어야 돼요. 난 몰랐는데 하시면 안 돼요. 왜? 이 평가지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교육에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예산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했다는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정말 우리는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꼭 사진도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회계의 투명성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작성하고 우리가 결산서까지 하면, 그러니까 예산이 시작이고 결산이 마지막이잖아요. 예산은 전 월달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회계 시작하는 전 월달에 해야 되는 거고, 결산도 우리가 다 끝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되고 승인이 떨어졌다 치면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다 떠요. 그게 공개가 되는 거고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제대로 예산서부터 결산서까지 해서 승인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모든 서류가 공개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저희 집 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제 자기 그룹품에 있는 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돼 있으면 주무관님께 얘기해서 우리 승인해달라. 승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주무관님이 승인을 안 해주면. 그거 말씀드리고, 수입원과 지출원이 있는데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서도 수입원과 지출원을 결정할 수 있는 칸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배포해드린 사업계획서 내에서도 그 수입과 지출원에 대한 담당을 할 수 있는 그 칸을 제가 사업계획서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서류로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제가 실무자인데 제가 당연히 지출원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해도 서류로 되어 있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의 의미는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서류를 해놔라. 그래서 수입원과 지출원으로 돼 있어야 돼요. 예산서와 결산서 공개, 이거 당연히 승인만 떨어지면 당연히 인터넷에 되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정 보증이 있는데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죄송해요, 말이 잘못했는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1,000만원당 1만원으로 보험을 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때 재정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1억 2천이라고 치면요, 예산이, 그러면은 1억 2천까지 해도 되고, 아니야 나는 3천만 원 정도 할 거야, 3천만 원까지 하면 되는데 그 비용이 1천만 원당 1만 원의 보험료가 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년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평가지표에 들어가냐? 네, 들어가요. 자, 회계 통역성. 연간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뭐야, 회계랑 이거랑 뭔 사이야? 실제로 그 연간 사업 계획서 내에도 예산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한 연간 사업서 내에도 수입원과 지출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즉 단순하게 회계랑 사업 계획서랑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있어야 되고요. 또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교육을 우리는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요, 관함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문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도요, 실제로 컴퓨터를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트 주소를 넣어놨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일일이 한 개씩 다 들어가셔서 다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인터넷 강의예요. 그리고 무료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매번 수시로 강좌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60시간 이상을 교육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교육을 받을 거면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이용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보조금 전용 카드가 있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농협이든 어디서든, 저희는 보통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에서 할 때 보조금 전용 카드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조금 전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금 전용 결제 카드라고 적혀있는 글씨가 적힌 카드가 나와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굳이 입력을 안 해도 어디서 사용했는지가 다 떠요. 계좌이체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또한 보조금 전용 카드는요, 이상한 데가 쓸 수가 없어요. 제한 업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제한 업종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제한이 걸릴 수 있는 업종, 예를 들어 오락실 이런데, 뭐 노래방 이런데 못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업무 분담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업무 분담표가 왜 있어야 되냐면, 나중 보시면은 종사자의 처우에 불만이 생기면 그것을 누가 담당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업무 분담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업무 분담표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마다 평가 지표에 맞는 업무 분담표를 넣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넘기시면, 이게 좀 애매한데 50만원을 여러분들은 쓰고 4점을 맞을래요? 아니면 좀 적게 쓰고 3점을 맞을래요? 이게요, 84% 이상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에 30개의 그룹홈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 활동비를 지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83% 이상은 4점이고요. 17%에서 83%, 아무튼 이거 뭐 틀리다고 뭐라는지 아시고요. 그 중간은 3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점을 채우려면요, 50만원을 써야 돼요. 저는 굳이 50만원을 다 써서 굳이 4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과 필수 교육을 통하여 60시간을 채울 정도의 교육을 하시고 3점을 맞아달라고 말씀드려요. 당연히 종사자의 교육비는요, 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체 시설은 강사료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공문과 수료증이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까? 제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저는 당연히 둘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 수료증에 다 나오잖아요. 몇 시간 교육받았는지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평가 지표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좀 따라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4점보다는 3점을 노리세요. 그 큰 금액을 써가면서 굳이 4점을 맞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점만 맞아도 충분해요.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저는 2016년도에 A를 맞았어요. 아니, 평가지표를 쓰는 사람이 A를 맞아? 가장 높은 점수 S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평가에서도 목표가 A나 B예요. 왜 굳이 완벽을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굳이 S 등급을 맞는 것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A 등급을 좀 노리시길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직원 교육 활동 시간이요. 이거는 무조건 60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 8시간짜리 보수 교육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그 남은 52시간을 넘어서 계속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시간을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물론 필수 교육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책에서 필수 교육만 따로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금액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매번 들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요. 그러면 20몇 시간이 필수 교육이 거기서 다 끝나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예요.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60시간 채울 수 있느냐? 네, 60시간 채울 수 있어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서 나오는 교육만 해도 20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몇 번에 따른 우리가 아동학대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만 몇 번만 해도 쉽게 5대1로 교육도 저희는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만 해도 60시간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4점을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보시면요, 법정보 필수 교육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퇴직연금, 아동학대, 소방안전, 사회복지사, 복수교육, 인권교육, 새로 생겼죠. 장애인인식교육,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는데 쉼터도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설장님, 보육사님 두 분 해서 총 종사자가 3명이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쉼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교육도 나왔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필수 교육도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법조항이 무엇인지. 당연히 필수 교육은요, 안 지키면 뭐 벌금을 낸다던가 아니면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공고사항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넣어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직원 채용의 공정성이에요. 공정성은 쉽게 얘기해서 공채로 뽑으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사이트에 올리고 그 사이트에는 대체 어느 항목이 있고 무엇을 시킬 건지 다 일일이 적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면접도 봐야 되고 이력서도 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하여 정당하게 채용 심사 한 것도 면접표를 통해서 누가 봐도 공정하다. 이건 아는 사람 뽑은 게 아니고 정말로 교육받은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평가지표대로 공정하게 뽑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핵심적인 게 채용 면접 심사표예요. 책에 있고요. 그 항목들을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짜집기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각각 시간에 맞춰서 나 이 항목 싫어 하면 빼시면 되고요. 나 이 항목 쓸 거야 하면 그 항목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표준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저작권도 없으니까요.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문서화를 시켜야 합니다. 자, 이력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력서가 그분의 이력서만이 아니고 그 당시 채용했던 모든 분들의 이력서가 필요해요. 근데 이력서를요, 우리가 스캔하고 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려는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캔을 뜨고 그것을 문서화, 그러니까 스캔을 먼저 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문서화 시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나눠놨기 때문에 예시까지 다 나눠놨기 때문에 이것은 책 53쪽과 57쪽을 보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인사위원회를 5인 미만 시설은 할 필요가 없고요. 5인 이상, 즉 쉼터 같은 경우는 해야 돼요. 근데 개인 시설의 경우, 즉 우리가 개인 시설이겠죠. 운영 규정에 직원 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즉 인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없더라도 운영 규정에 직원 채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제가 운영 규정에 그 규정을 넣어놨죠. 하지만 인사위원회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는 쉼터야. 그러면 인사위원회 규정을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규칙대로 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면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질문을 던질게요. 개인시설의 경우 운영 규정에 직원 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채용해야 했으면 인정한다. 자, 인사위원회가 필요한가요? 나는 그룹홈이면 필요하지 않다가 맞고요. 나는 쉼터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가 돼야 됩니다. 자, 채용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지자체마다 틀려요. 근데 저희 충남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력서, 근로계약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등본만 있으면 돼요. 초봉까지는 제가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등본만 있으면 되고요. 개인정보 동의서,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그 다음에 건강검진표,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가족관계 증명서는 뺄게요. 이제 저희는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체벌금지 서약서, 그 다음에 그 임금을 받을 통장 사번, 비밀보장 서약서,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 경력이 필요한 곳, 이제 호응자가 된 곳들은 경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시 필요한 정보인데 범죄 경력 회신서, 뭐 성범죄 경력인데 이걸 인터넷에 다 뽑을 수가 있어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근데 이걸 다 뽑을 이유는 굳이 없는데 만약에 굳이 한 개를 뽑으라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회신서. 참고로 아동학대를 일으키면요, 사회복지시설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보육사 채용 공고를 2군데 이상 했는지, 그리고 15일 이상 그것을 공표했는지.
채용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든다라고 이렇게 서류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설상의 전문성이에요. 사회복지사 1급이면은 여러분들 1점을 딴 겁니다. 저는 2급이에요. 그래서 1점을 마이너스해서 3점이 되겠죠. 이거 되게 의문이 많을 거예요. 아니, 전문성을 어떻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볼 거냐? 10년 이상 돼야지만 나 전문가가 있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하는 것은 나중 문제로 하고, 우선 평가 지표상에 이런 문제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에이, 몰라. 1점 깔 거야. 하면 까야죠. 마이너스 될 거 아니면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굳이 S를 맞으려고 하지 말고 A로서 만족하자. 이렇게 글을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에 배대에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거든요. 자, 직원복지예요. 우리가 직원분들한테, 그러니까 종사자분들한테 우리 보육사님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직원의 복무휴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운영 규정에 다 넣어놨어요. 당연히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휴가 제도. 자, 5인 미만 시설은 휴가가 안 줘도 돼요. 왜? 법적으로 안 줘도 되니까. 하지만 안 주면 누가 오나요? 그래서 휴가 제도 한 달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줄 수 있도록 저는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포상 제도. 이거를 우리가 새로 만드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동회의를 해서 선생님들을 이제 매달마다 좀 뽑으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지급.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포상 제도가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그룹폼이 열악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해줘야 되고 이게 평가 지표에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뭐 생일 선물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운영 규정에 넣어놨죠. 그 다음에 당연히 보험도 들어야 돼요. 아, 이거 꼭 들어야 됩니까? 네, 보험은 항상 필수로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 처리가 있는데 종사자의 보충 처리가 있고요. 아동에 대한 보충 처리도 있어요. 당연히 운영 규정과 사업 계획서 내에 이런 그 보충 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적어야 되는 칸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충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담에 대한 회의록까지 견본까지 다 넣어놨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보충 처리 목록표와 보충 처리 이런 상담표 같은 걸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적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문서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무 규정은 당연히 출근, 결근, 휴일, 휴가, 출장, 포상, 상벌 이런 것들이 있겠죠. 포상 제도는 제가 아까 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1만원 상품권이나 생일 선물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휴가 제도 원하시는 대로 주셔도 되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하루는, 그 다음에 빨간 날에는 주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보충 처리는 보충 처리 회의록을 해주셔야 돼요. 평가지표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후원금인데 후원금이 그러니까 후원금은 보조금이에요. 결코 내 돈도 아니에요. 후원금은 보조금대로 그 보조금에 맞는 회계 규칙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면 한수겠죠. 그 다음에 후원품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다 사용했는데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예산서를 만들어, 결과표를 만들어,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공무원분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소식지로 주셔야 돼요. 제가 책에는 한쪽으로 사진을 4장을 놓고 그 4장에 대해서 뭐 애들 놀러 갔다 왔습니다. 뭐 애들 학교에서 수업을 맞았는데 뭐 수업을 했는데 뭐 상을 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하게 만든 소식지를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것들을 사진만 바꾸고 내용만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주시면 돼요. 어딜로요? 메일로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보냈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어디에 나오나요? 메일에 내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니면 문자로 소식지 잘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이게 연 1회 후원자에게 통보를 하셔야 돼요. 후원자들은요, 내 돈이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싶은데 그것이
영수증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사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우리는 그것들을 잘 캐치해서 소식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비밀보장이에요. 종사자도 비밀보장이 있어야 되고요. 아동들도 비밀보장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우리가 이걸 되게 소심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코 모든 정보들을, 이름은 뭐 땡땡, 나이 하지 마세요. 뭐 주민등록 안 돼요. 학교도 웬만하면. 그래서 관련 지침이 있어야 됩니까? 네, 연간사업 계획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람자가 따로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저희는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는 열람을 해야 돼요. 왜? 아동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는 종사자잖아요.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동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금장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서류를 캐비넷에다 놓는데 그 캐비넷에 잠금장치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당연히 잠금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자, 공문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야, 우리 시설은 어쨌든 그룹홈인데 3명인데 이걸 공문화 처리해야 된다고? 네, 하셔야 돼요.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공문으로서 시설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시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인터넷 강의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필수 교육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양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19년도는 2018, 아무튼 언제가 발견된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그 아동사업 안내에서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제가 넣어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바꾸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학대 예방 및 인권 보장이에요. 자, 인권이랑 학대를 우리는 거의 동일시 하시면 되는데, 아동과 종사자 모두 아동 인권교육, 종사자 인권교육을 해서 각각 4시간씩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인권 침해 관리 규정이 있어야 돼요. 운영 규정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당연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동도 인권교육 4시간 해야 되고, 종사자도 인권교육을 4시간 해야 되고, 또한 서약서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 이것도 강사를 불러야 되는데 10만원이에요. 1시간에.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복지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것을 제가 강요할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인권 교육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사진까지 해서 이제 첨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대 예방 및 인권 규정 보시면요, 아이들은 툭하면 싸워요. 네, 싸울 수밖에 없죠. 아이니까. 그게 이제 말로 보면 아동끼리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학대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쉽게 얘기해서 상담밖에 없어요. 아이한테 뭐 큰소리도 못 치고 아이를 때리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상담을 해야 돼요. 차분한 목소리로, 아주 논리적으로. 그래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상담 일지를 우리는 적으셔야 돼요. 상담은 가장 좋은 분쟁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담 일지를 대화체로서 항상 적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충 처리에 대해 담당 직원이 있어요. 시설장이 되든 우리 보육사님이 되든 누가 고충 처리를 담당할 거냐, 직원 업무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건의안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인터넷 사이트에 보시면 25,000원 정도면 건의안을 살 수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한쪽 벽면에 걸어 놓으시고 그 안에 어떤 건의를 할 건지를 대해서 종이가 있어야 돼요.
또한 당연히 건의하는 종사자분들이 담당하는 분이 열 수 있도록 열쇠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또 상담일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통하여 문서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와, 애 한 번 싸웠는데 나는 문서를 대체 몇 개나 만드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모든 문서가 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서가 돼야지만 우리는 해결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우 및 학교 생활이에요. 자, 아이들이 중학생만 되고요. 학교에서 주는 통지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안내문들을 안 갖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안내문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1년치 분량이 무조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다운받아 놓으시면 돼요. 알림장, 준비물 숙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우리의 업무의 하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사진을 찍든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든 우리가 항상 문서화를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것을 평가 지표 때 넣어놓으셔야 돼요.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저는 넣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아동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전화번호, 연락처,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주소, 그 다음에 아이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최소 2명 이상 매년마다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C-1 교육 및 학교 생활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까지 다 넣어놨으니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학부모님과 1년에 한 번, 선생님과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상담 일지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많아 하는데 1년에 한 번이에요. 선생님과 어떤 상담을 했는지 대화책에서 적어주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로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시설장님이 부모님이 되셔서 나와 상담한 걸 적어야죠. 나는 우리 애가 부모님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인 제가 부모 역할을 해서 아이와 상담한 걸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동 상담이에요. 평가에서는 2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 2회 상담은 불가해요. 우리가 툭하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이 상담인데 그걸 다 2번만 적으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아동 상담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 일지만 적으시면 돼요. 근데 그 상담 일지는요, 슈퍼바이저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슈퍼바이저가 아니에요. 슈퍼바이저 이런 것들은 안 적으시면 되고 담당자 의견까지 우리가 적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화책을 적으셔야 돼요.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적으면 당연히 제 의견이 들어간 내용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아동과 뭐 얘기를 했고 이 아동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아이와 대화하는 게 들어갔어요. 그럼 아이의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 일지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 일지의 목적이 아이와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체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프로그램 부분이에요. 학습 지도, 학원 수강, 문화체험, 사례관리. 사례관리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저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례관리 핵심이 아이를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사건을 했어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문제를 최소 10번 상담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문제는 큰 문제여야겠죠. 뭐 가출을 했거나 누군가를 때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것을 저는 10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3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결을 되면. 근데 그게 쉽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10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도 당연히 넣어놨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뭐 클라이언트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담 용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잘 적어야 돼요. 우리가 대충 적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는 저도 힘드는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제가 예시는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학습 지도, 제가 우리가 아이를 공부하는 거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이렇게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안내문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안내문은 당연히 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수강, 당연히 그 내용을 보시면요, 모든 아이들 학원 수강 보내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아이들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해가지고 학원 수강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 수강비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 수강비 보내면 되고요. 우리가 정말 복지대단 이런 데 부탁만 해도요, 학원 수강비 나와요. 동사무소에만 부탁을 해도요, 학원 수강비 해줘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학원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화체험인데 몇 번 올라가야 됩니까? 저는 4번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3달에 한 번은 놀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가 지표에도 당연히 그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다는 사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극장 가도 돼요. 놀러 갔다 와도 돼요. 어디를 그냥 나갔다 와도 돼요. 공원만 갔다 와도 돼요. 물론 공원, 바로 앞에 있는 공원보다는 극장이나 어떤 여행을 가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계획서, 일지, 평가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예시를 당연히 넣어놨습니다. 그 예시를 보시고 똑같이 쓰지 마시고 각각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네.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극장 갔다 왔어요. 재밌게 영화를 봤어요. 애들은 좋아해요. 팝콘도 먹었어요. 영화도 봤어요. 근데 나는 와서 사진을 찍은 거를 복사붙여넣기 해야 되고,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일지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또 평가도 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사례관리 프로그램이에요. 10번을 하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요. 왜? 아이를 위해서. 가출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번을 상담해요. 진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진중하게 한 그 상담을 정확하게 사례관리 계획서와 일지와 종결 기록서 내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부족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상담 언어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필요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시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자, 가족관계 프로그램이에요. 아동은 원가족의 복귀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그룹 사정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집에는요, 원가족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원가족 복귀를 해야지만 일정을 받는 경우가 평가지표에 있어요. 포기하세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이를 보낼 수 없잖아요. 못 보내야 하는 환경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단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입니까? 통화. 우리가 막지 않잖아요. 아동과 통화하는 거 적어 놓으시면 돼요. 언제 며칠날 이렇게 누가 어떤 부모와 부돈, 어머님이든지 아버님이든지 누가 통화했는지를 적고 그 내용을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왜? 비밀일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 적는 표도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셔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통화하게끔 했다. 솔직히 우리가 강제로 만나라고 해도 안 만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까지는 우리가 좀 어버이날 때 좀 통화 좀 해봐라. 부모님이 생신 때 너 통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하시면 되고, 원가족의 연락처를 파악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단 왜 못 적었는지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동이 왔는데 이 아동은 지금까지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나도 연락처를 모르고 시청도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원가족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만남, 통화, 상담.
그리고 원가족 복귀 아동이 있으면 플러스 1점인데 이거는 제가 운명에 맡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퇴소로 이제 조금 넘어갈게요. 매년마다 한 번씩 우리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자립지원에 가면 아동 개별 자립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15세가 넘어서 그 다음에 아동이 진짜 퇴소할 때, 또한 아동이 연장할 때 다 항목마다 틀리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매년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아동을 옆에다 내려놓고 너 이거 체크 좀 해라.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건, 종사자님이 해야 되는 건 체크하고 아동이 체크해야 되는 것들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자립에 대한 연계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자립교육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자립정보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교육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립정보복을 교육하시면 돼요. 아동한테 통장을 만드는 법, 집 구하는 법,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 받는 법, 뭐 드림시작 통장에 대해서 어떻게 뭐 사용하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육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교육 지원에 들어가요. 나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자립정보복을 교육하시면 되고 일상생활에서 세탁하는 법 이것도 교육이에요. 세탁하는 법, 설거지하는 법 다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사업계획서 내에서도 자립지원이라는 항목을 거기에 넣어서 자립지원 8대 영역을 다 넣어놨어요. 보시면 세탁하는 거, 장 보는 법 다 있는 거예요. 이불 개는 법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것은 자립지원 통합 시스템에 넣으셔야 돼요. 난 했어요 하면 안 돼요. 그것을 기록해 놓으셔야지 했네요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죠. 아이들한테 잘 해주죠. 세탁도 이런 거 다 알려주죠. 하지만 기록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요. 자립지원 계획서 만 15세에서 만 18세까지 작성하는 문서예요. 그리고 보호종료 카드, 아이가 진짜 나갈 때,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자립수준 평가, 나가고 나서 5년 동안 해야 돼요. 되게 사연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는 바로 회사를 취직해서 고등학교 끝나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대학교 가서 그룹홈에 남아있으면서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각각의 항목들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그거예요. 자립지원 계획서를 나가기 전까지는 하고 나갈 때는 보호종료 카드를 쓰고 나가고 나서는 자립수준 평가를 해야 된다. 자, 나가고 나니까 연락이 안 돼요. 많죠. 여기서는 강의가 공식적인 언어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열심히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연락이 될 때까지 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공식적인 언어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뭐 어떤 단어를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아동의 욕구 수령의 반영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육일지에 적어놓으시면 돼요. 어느 날, 오늘 6월 5일이라고 칠게요. 6월 5일은 아이가 내일 돈가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식단표를 저희가 할 때 돈가스를 넣으시면 돼요. 안 넣고 그냥 다음 달이나 다음 달은 너무 있고 다음 주에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실제로 돈가스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게 보육일지나 운영일지에 있으면 돼요. 쉽죠. 아이가 사주셔야 돼요. 아이가 저 핸드폰을 가고 싶어요. 아이가 저 오늘 TV를 좀 더 봐도 돼요. 아이가 저 오늘 나가서 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의 욕구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돼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런 것들을 근데 적어 놓으셔야죠. 어디에요? 보육일지나 운영일지나 아니면 표를 따로 만들어서요. 그리고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 회의표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동회의를 진행하고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을 문서화를 시켜놓고 연 3회 이상 반영, 3회 이상 반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3회를 어마어마하게 3회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할걸요. 매일매일 애들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의견 수렴해야 되는 게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최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월에 한 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맞춤형 학습 지원이에요. 모두 다 태권도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수학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원하는 학원을 보내시는 것을 전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연령 욕구에 따른 수준, 연령 욕구 특성을 고려, 또한 전문가 및 외부 자원을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일 수가 있으셔야 돼요. 눈높이를 활용하든 태권도를 활용하든 어떤 과외 선생님을 활용하든 그런 것들을 아동의 특성에 모두 다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아이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또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 안 다닌다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넣어주세요. 요즘에는 방과후 학교를 무조건 저희 아이들은 통과입니다. 지원이에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진짜 억울한 거거든요. 뭐가 억울하냐? 2020년도에는 월 5만원을 넣어야 돼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지표를 할 때 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말 모든 아이들 다 4만원씩 넣어줬어요. 2019년도까지는 4만원이었으니까. 근데 딱 한 번 안 낸 적이 있어요. 자, 그분은 몇 점일까요? 4점이 아닙니다.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3점이에요. 억울하죠. 근데 평가 지표는 2020년도에 받아야 되는 평가 지표에서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따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그 한 번도 안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3점이에요. 자, 2019년도 기준으로 4만원이었으니까 매 달마다 4만원씩 넣으셔야 됩니다.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어떤 돈을 사용하든 분명히 뭐 생기를 하겠죠. 아니면 후원금을 하겠죠. 그 4만원 이상을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못 넣었다 봐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요 3점 받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정말 성숙된 우리 그룹 동사자님들의 그런 모습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저희 평가지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